저희 예전에 그 비립종 구별하는 그 컨텐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막 얘기할 때 뭐 모공각화증이랑 비립종도 좀 비슷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는 분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신 거야. 근데 모공각화증은 어차피 팔다리에만 생기니까 구분하기 쉬운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모공각화증이 얼굴에도 생겨요. 근데 요새 솔직히 모공각화증 환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네. 겨울엔 꽁꽁 싸매잖아요. 그쵸. 내 팔이 어떤 건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나시 입어야 되잖아. 그럼 팔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의외로 제일 많이 오는 애들이 사춘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에요. 모낭이 이렇게 있죠? 그 안에 각화된 세포들이 탈락을 못하는 거예요. 아,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네, 쌓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밀어주면 털 되지 구멍이 않아요? 있는데 잘못 밀면 상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기적으로 탈락해줘야 되는데 사춘기쯤 되면 되게 바빠, 모공이. 피지가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피지도 분비해야지 각화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막 헷갈리는 것 같아. 그때쯤 되면. 모공 각화증은 아기 땐 거의 없어요. 아기 때 있는 애들 있죠. 어린 선 있는 환자들. 어린 선이라고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는 피부가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태어나는 필라그리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이 손금도 되게 할아버지 손금처럼 되게 진하고 팔다리에 보면 이렇게 모공각화증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고요. 아토피 아이들. 아토피 피부염 애들 보면 배도 모공각화증처럼 거실거실하고 팔도 거실거실해요. 그래서 모공각화증 있는 애들 그런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있어요. 대부분은 사춘기가 되면서 모공각화증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 30대 갈 때 막 피크가 되죠. 근데 이게 팔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얼굴에 생겨요. 얼굴에? 근데 얼굴에는 어디 생기지? 얼굴은 여기 보통 요 라인. 우리 턱 괴는 라인. 사춘기 남자애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보통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여기가 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기고 팔다리에도 생기고 예. 모공각화증은 치료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장 원칙은 벗겨내지 않는다예요. 각질이 각화된 세포가 안 떨어지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화학적으로 떼는 방법이 있죠. 아하. 아하, 바하 성분들이 살리실산이 있는 것들을 써서 저희가 녹여낼 수가 있어요. 필링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뭐 이렇게 부드러운 필링 젤도 있는데 그런 근데 거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죠. 아, 어린아이들한테 그것도 이걸 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아하 성분이나 바하 성분이 있는 걸 써보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레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우레아 성분이 5% 또는 10% 정도 있는 거를 발라주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레아 5%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거칠거칠한 데 발라주면 되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하 바하로 벗겨내는 방법도 있고 유레아를 벗겨내는데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남자애들이 안 그래도 피부가 아직은 여려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습제랑 1대1 섞어서 발라보고 아. 버티면 저희가 좀 올리고요. 너무 네네네. 빨갈 때는 약간 락틱 엑시드가 있는 스테로이드 살짝 바르고 발라도 돼요. 요거는 다 처방을 그러니까 받아서 락틱 엑시드 있는 건 처방에 나가는 거고 아하 바하 같은 거는 우리 보통 여드름 때 쓰는 화장품들이 있죠. 걔네들은 왜 여드름이 잘 되면 모공에 다 각화가 되잖아요. 그 녹이는 성분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자주 쓰면 어떡할까요? 또 자극이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아하 바하로 한번 필링하고 그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준다가 원칙인 거고 유레아가 있는 성분 같은 경우는 매일 발라도 상관없어요. 이 모공의 각화를 탈락시키는 데 또 가장 좋은 게 비타민 A 유도체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티바를 발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스티바를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든 데 바르려고 하는데 스티바 A는 대표적인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1대5부터 섞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1대4로 가시고 이렇게 천천히 쓰는 약이지 내가 좋으니까 뭐 이상한 배달을 받아서 계속 바르시면 그거 답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억지로 벗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하 바하 성분 같은 거를 약간 벗겨낼 수 있다. 과도하지 않게. 일단 평소에 쓰는 보습제는 유레아가 있는 거 쓰는 거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된다고 스티바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모공각화증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스티바 안 되고요. 아하도 되게 약하게 가야 되는 거고 다음에 보습제, 유레아를 조금 섞어서 써서 얘를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는 여기가 좀 되게 빨개요. 기본적으로 빨간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치료하는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 걸리죠. 왜냐하면 피부가 주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4주 정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를 좀 정상화시키는데 최소한 4주가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치료를 꾸준히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잘 탈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쌓여있던 게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한 2주 안에는 보여줄 수 있고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 거죠. 정상적인 주기로 피부가 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주에서 8주 이상 꾸준히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병은 아니고 증상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